안녕하십니까. 스부병TV의 변형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저랑은 15년 넘는 직위인 법인 대표님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2019년에 이 주식 관련된 부분을 이동을 갖다 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조사관이 해명을 하라는, 즉 소명을 하라는 그런 등기를 갖다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어떤 자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응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던 실전 사례,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그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오늘 공유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식 증여 2019년 당시 어떤 해명자료 소명에 대한 우편물 안내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주식 증여 시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명자료 제출 시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갖다 했는지, 응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대표님, 국세청에서 혹시 소명하라는 등기를 갖다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양한 우편물을 갖다 집에서는 받게 되는데요. 우편물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좀 껄끄러운 발신처는 법원과 뭐뭐뭐이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과 그리고 국세청에서, 즉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물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뜯기 전까지는 상당히 긴장되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대표님이 이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안내를 갖다 해줬습니다. 즉 관할 지역 내의 어떤 세무서 조사관이 이 우편물을 갖다 보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확인 및 해명자료 제출 안내. 그래서 제가 이름은 좀 가렸지만 뭐뭐뭐 귀하. 참고로 이 귀하는 이 대표님의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뭐 이런 내용으로 쭉 갔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명자료를 갖다 제출하라고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확인 대상, 즉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이 자녀 입장에서 주식이 취득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몇 주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과세관청, 즉 국세청에서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 자체가 한 3억 5천 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관련된 부분이 이 등기 안내문에 게시가 돼서 우편물이 발송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의 2019년 당시의 주식 보유 현황 및 19년, 20년에 걸쳐서 주식 이동이 됐을 때에 대한 이동에 대한 어떤 그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는 대표가 50%를 갖다가 주식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50%는 타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지금 해당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A라는 분은 25%를 갖고 있었고, B라는 분이랑 C라는 분이 12.5%, 12.5%의 주식을 갖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와 B와 C 이 주주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항에 의해서 주식 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가 대표님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표는 이 주식 어떤 이동에 대한 부분을 대표의 50%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타인으로 있는 5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동을 갖다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표가 50% 갖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50%에 대한 지분만큼 이 대표한테는 세 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인 자녀도 있었고 미성년 자녀도 있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식 이동을 갖다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떤 부대 비용 자체를 갖다 덜 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과세관청이 국세청에서는 기업을 갖다 모니터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식 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주식 이동 시 액면가로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시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응대에 있어 준비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갖다가 해서 이런 소명을 갖다가 요구했을 때 응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 회사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주식이 이동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동되기 전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와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50%에 대한 이동 이후에 이 지분에 대한 비율이 대표이사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이 응대를 갖다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갖다 올린 케이스가 있는데 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동에 있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과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갖다 이 자리에 다 말씀을 갖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분 구조가 타인이 몇 프로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동시 관련된 부분, 상식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졌는데 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100만 원인데 자녀한테 5천 원 액면가로 이 부분을 갖다가 증여를 했다.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이상하게 봐서 소명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회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주식이동 시에 일단 안 좋은 겁니다. 비특수관계인이 좋은 겁니다. 즉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랑 양수하는 사람에 있어서 둘 다 상증세법상 그리고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비특수관계인일 때 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 전에 A, B, C에 대한 주주들이 있었는데 이 A라는 분은 대표이사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겸직 및 그리고 승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정리를 갖다 원한 케이스였고요. B라는 직원은 직원이었습니다. 어떤 직원? 퇴사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직원은 지분 구조가 30% 미만인 친구 겸 그 또한 어떤 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증세법상 소득세법상에 있어서 이 어떤 비특수관계인에 있어서는 저가 양수도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저가 양수도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까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30% 미만 또 최대 3억 미만까지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이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 또한 명백하게 어떤 통념상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 하면 이 또한 불리한 부분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3억 미만 액면가로 주식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갖다 썼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도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조건에 부합된 즉 3억 미만에 대해서 저가양수도로 할인이 가능한 양도인과 양수인에 있어서 비특수관계인 즉 상증세법상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비특수관계인이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갖다 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자녀 3분 중에 한 분이 특히 더 미성년자였는데 이 관련된 증여 관련된 소명을 갖다 하라는 그런 요청을 갖다가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준비하기에 있어서는 주식이 이동되기 전에 어떤 관련 법령과 그리고 전문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향후에 어떤 소명자료를 갖다 요청했을 때에 대한 대비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소명자료 중에서 일부분을 갖다 발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 주식 양수도 거래 시 상증세법상 및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인의 지분 소유 비율과 대표이사의 관계에 따라서 저가 양수도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할인 금액에 대해 비율에 맞게 최대 어느 금액까지 할 수 있다는 법정 근거 하에 이런 걸 갖다 시행을 갖다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대한 부분이 안에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소명자료 일부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양도전의 주주에 대한 지분이 A란 부분이 25%, B와 C가 12.5%씩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2019년에 양도양수를 갖다가 이 대표이사의 자녀 통해서 했는데 액면가로 다 했겠죠. 즉 이분 자체는 그 당시에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갖다 했었고 어떤 승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정리 관련된 부분을 갖다 요청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증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특수관계인이라 3억 미만 저가양수도가 그런 조건이 부합된 그런 주주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2.5%씩 같이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분은 이 또한 지인이었고 실질적으로 지분이 있었던 분인데 이 또한 이 부분도 어떤 사업적으로 뭐 관계가 좀 있어서 액면가에 대한 그 양도를 갖다 원했던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뒤인 2020년 8월에 양도 양수를 시인분과 같이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주주님은 12.5%에 대한 주식을 갖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타사로 갖다 전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전직을 하면서 주식을 갖다 정리하기를 갖다 원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분이 이 법령상 직원이었으면 이분 자체가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는 그런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사 이후에 진행을 갖다 했기 때문에 똑같이 상증소득세법상 비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돼서 액면가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독자님 오늘은 주식이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에 어떤 등기를 갖다 받았을 때 절대 긴장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갖다 통해서 이 관련된 부분은 소명 관련된 등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관계 이런 사항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갖다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내용은 더 좋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